바빠서 뽑긴 했는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얼마만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인성이 좀 별론 것 같다. 계속 데리고 가야 되나? 좀 결에 안 맞고 거슬리는 직원들, 혹시 이런 직원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참다가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해서 명분도 없이 해고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지금 그 감정적인 상태로 명분도 없이 사람 자르려고 하시면 노무법이니 뭐니 생돈 날리고 100% 후회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바꿔도 똑같은 문제는 무한 반복될 겁니다. 직원이 일도 잘 못하면서 기어오르는 건 그 직원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이것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으로 평생 사람 때문에 겪는 감정 소모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제가 채용하고 항상 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쁘니까 사람 좋아 보이면 일단 채용해요. 근데 딱 몇 개월 안 돼서 직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딴에는 숙고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걸 떠나서 일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개념이 없어 보여요. 막 나중에는 그런 모습들이 쌓이면 막 밥 먹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막 언제 들어왔는지 지켜보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소인배 같아서 부끄럽긴 하네요. 어느 순간에 퇴근하고 샤워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 참 거슬리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얼마만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일하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사람 언제 자르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반대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그룹사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의 성장이 제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시켜도 회사 방향성 다시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하려고 미팅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뒤에서 저를 이제 표현하기를 독불 장군이다. 자기 회사인 줄 알고 나댄다. 가오 잡는다. 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씁쓸하잖아요. 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인성이 참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잘못 대한 것들이 있나? 내 문제가 뭘까? 막 자존감 낮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시선 때문에 저도 막 귀여움 받으려고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도 떨어보고 하려다가 그건 진짜 막 제 성격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사건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어느 날에 회사에서 한 직원이 아주 깔끔하게 다려진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어요. 어떤 이모는 그 친구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뒤에서 뭐야 저 새끼 회사에 반바지를 입고 와? 얼굴 붉히면서 막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옷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그 직원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입이 막 삐죽 튀어나와서 저 지금 요즘 엄청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고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은 단정한 건가요? 아닌가요? 조금 더 예민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여직원이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입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어떤가요? 이 모습은 단정한 건가요? 아니면 민망하신가요? 아니면 뭐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나 싶으신가요? 뭘 지금 회사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를 들고 들어와서 그런 생각도 드시나요? 제가 이 반바지 사례나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누가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단정함에 대한 기준을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숫자 6을 한번 볼게요. 한쪽은 6으로 보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9로 보입니다. 이건 뭐 인성의 문제도 아니고 똑같은 현상을 그냥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란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잘해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은 뭐였는지, 팀원들에게 제가 잘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호한 표현으로 결에 안 맞다, 저 친구는 개념이 없다, 눈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제 모호한 기준들을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같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소통을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리더들은 저를 포함한 자기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인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인간 의식 연구의 구루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투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투사란 나라고 인정하기 싫은 나의 내면 상태, 내면 필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덮어씌워 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 싫은 모습이 내가 아니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 딱 두 가지로 항상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반응을 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 직원이 문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전 좀 낙담을 하고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제대로 말을 못 해줬나?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나? 이렇게 해준 게 부족했었나? 막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반대로 저 직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막 호랑이처럼 달라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했었어요. 이 영상 보시고 해방감을 좀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대표님도 나도 그 직원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에는 똑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핵심적인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아마 이 개념 이해하시면 인생 바뀌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들은 제가 진짜 너덜거릴 때까지 읽었던 책들인데요. 완벽한 보고서 쓰는 법과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쓴 우리 길영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왜냐? 말에는 공통성은 있어도 동일성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단정하게 센스 있게 같은 그런 모호한 단어로 소통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뭐가 센스 있는 건가요? 일을 빠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멋지게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보고서를 잘 쓰는 건가요? 모두 다 똑같은 센스 있다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 말에 공통성은 있어도 동일성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에 맞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맞는 사람인가요? 사실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인성이 나빠 보이고 결에 안 맞고 개념 없어 보이고 일 못하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저 친구가 사실은 내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기준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님의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 기준을 명료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대표님 기준이 모호함 속에서 또 다시 전파가 되면 그 직원들은 다시 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직원을 심지어는 자르더라도 내보내더라도 또 이 모호한 기준을 가진 회사에는 그런 모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똑같은 회사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이 문제를 인류는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유니폼, 즉 공통된 형식을 통해서 해석의 차이를 애초에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본질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일을 할 때 서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공통된 기준, 즉 일하는 방식을 명확한 용어 정의로 유니폼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하는 방식이 유니폼을 입혀나가야 할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회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정말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셨어요. 연말인데도 거의 일주일에 막 8, 9팀씩은 구독자 대표님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오시는 분마다 너무 공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내 회사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거 안 챙겨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얻은 깨달음, 통찰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5년 시행착오 아끼실 거니까 클릭해서 무조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유니폼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어떻게 입혀나가야 되는지 그 본질 중에 본질에 대해서 다뤄보는 2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승진, 보상, 그리고 해고의 기준이 아주 뚜렷해지실 거예요.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새로 깨닫게 된 부분이라거나 자책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었다거나 안 그러면 이 직원들이 진짜 이 새끼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분들이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안 계셔도 회사가 더 잘 돌아갈 때까지 항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